안녕하세요, 홀리샷의 김대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겨울 특강 8주차 퍼팅 섞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번 영상에 드디어 퍼터가 나왔습니다. 이제 샷 스윙 끝내고 아이언 거리감 익히고 어프로치 끝내고 이제 드디어. 자, 그래서 오늘은 퍼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스윙 크기에 대한, 스트로크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고, 두 번째는 스트로크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, 세 번째는 그립의 강도, 그리고 스트로크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추어 분들의 퍼팅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백스윙이 과하게 짧고 팔로우가 과하게 긴 스트로크가 있고요. 또 반대로 백스윙이 과하게 크고 팔로우 수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스트로크가 안 좋은 스트로크들의 예였습니다. 대표적인 예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의 크기를 1대1 비율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. 만약에 퍼팅이라는 걸 이 퍼터를 처음 잡고 이제 스트로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저는 이 1대1 비율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. 또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트로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1대1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백스윙이 갈 지점에 공을 두고 팔로우 스루에 갈 지점에 공을 두고 저는 연습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백스윙 크기와 팔로우 크기를 같게 만들고 스트로크를 했습니다.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냐면, 이제 대부분 백스윙이 작고 팔로우가 긴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뻥 맞는다고 하죠. 이게 이만큼 들었는데 이거 안 갈 것 같아 하고 팔로우를 크게 들면서 이제 치는 경우들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공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는 백스윙을 너무 크게 들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속하고 그리고 팔로우를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.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거리감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1대1 비율로 맞춰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제 이 스트로크에 관련된 내용인데, 저는 뭔가 이렇게 작은 근육들보다는 이제 큰 근육들로 퍼팅 스트로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느낌은 양쪽 팔꿈치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스트로크였어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팔꿈치까지의 이 삼각형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이 팔꿈치로만 움직여서 스트로크를 한다는 느낌이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 또한 연습 방법이 있겠죠. 공을 이 그립과 오른 손목 사이에 껴주는 겁니다.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잡고,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 공이 저희의 팔을 누르기 때문에 오른손이 과하게 쓰여지는, 이 손목들이 과하게 쓰여지는 걸 좀 방지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맨살에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고, 이제 이렇게 하면은 스트로크에 대한 이 일관성도 훨씬 생기고, 또 손목을 많이 쓰지 않아서 롤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굴러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손목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면 여기다가 오른 손목에다가 이 공을 끼고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스트로크를 할 때 힘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골프를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, 이제 조던 스피스라고, 옛날에 조던 스피스 하면 그냥 퍼터였습니다. 퍼터 하면 조던 스피스, 세계 랭킹 1등까지 갔던 PGA 선수가 있는데, 본인이 퍼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에 잡았던 그립의 힘이 그대로 백스윙, 임팩트, 팔로우가 될 때까지, 피니시가 될 때까지 그 힘이 일정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,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서야 제 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본인의 그립의 힘이 1에서
있다면 몇 정도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, 그 힘이 예를 들어 7이다고 생각하면 7이 그대로 백스윙에도 7이 되어 있고 임팩트에도 7, 피니시까지 7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거리감을 느낄 때도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엄청 긴 롱퍼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쥐고 그 힘을 유지해서 때려주면 조금 더 공이 더 멀리 갈 것이고, 혹은 내리막에서 그립을 가볍게 잡고 프레셔를 좀 빼주고 스윙을 해주면 거리감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그립의 프레셔의 힘이 몇이 되는지, 내가 지금 잡고 있는 힘이 몇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는 6 정도를 대부분 추천을 드리는데, 만약에 본인이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강하게 쥐고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센터 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터치감으로 느끼셔야 됩니다. 이 임팩트를 했을 때 터치감이 본인이 잡았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맞는지 약하게 맞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거는 처음에는 감이 안 올 수 있겠지만 계속 해보시다 보면 어떤 말인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할 때 본인의 그립의 프레셔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시고, 만약에 6이면 6의 프레셔가 그대로 유지되고 스트로크를 해야, 만약에 스윙 크기로 조절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실 거고,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훨씬 더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퍼팅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퍼터라는 걸 처음 잡아보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스윙 크기를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.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,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하시면 30분 정도 투자를 해주시고, 스윙 스트로크가 잘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로크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감각적인 부분, 아까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그 그립의 힘으로 스트로크 이어가는 거,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들이 이제 다 마스터가 되셨다고 하시면, 이 아까 말씀드린 그립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할 때 엄청 최대한 약하게 잡고 스트로크를 해보고, 그리고 또 반대로 엄청 강하게 잡고 스트로크를 해봤을 때 볼의 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이제 공의 세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체크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상황별로 내리막 나이라든지 오르막 나이 때 잘 저희가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 되니까 그 부분까지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홀리샷의 김대원 프로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홀리샷 하세요!